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자 컴퓨팅 세 번째 시간은 아마 코드가 없을걸요? 네, 지난 첫 번째 시간도 코드가 별로 없었었죠? 입문이었으니까. 두 번째 시간은 코드가 좀 나왔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사실 그죠? 아마 파이썬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파이썬 아는 거 있고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래밍 안다. 그런데도 워낙 개념들이 다 생소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뭐 하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그 문서에 이제 나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뭘까? 선수 과목? 사전 지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혹시라도 퀀텀 컴퓨팅 일반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안내해주는 문서가 있었죠. 네,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퀀텀 정보의 기초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전으로 약간 들어보면 여기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 소개했던 그 문서. 여기 보면은 퀀텀 정보와 컴퓨테이션을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가 쭉 돼 있는데 그거에 첫 번째 얘기가 또 아까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페이지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어제 저녁에 살짝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걱정했었는데, 예, 그렇죠. 다만 제가 이제 이 영어 문서다 보니 따로 뭐 번역이 돼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거의 공식 한국어 번역인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 자체가 제가 그냥 날로 번역하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나온 용어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영어 그대로 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 자체가 싱글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 싱글 시스템의 이 S가 대문자라는 게 물론 이렇게 뭐 헤드라인 혹은 타이틀 이런 경우에 앞에를 대문자로 쓰긴 하지만 이 여기서의 대문자는 조금 더 각별한 의미가 있어 보여요. 뒤에 또 나오겠죠 설명이. 그래서 싱글형이 보통 하나, 단일 뭐 이런 거잖아요. 단일 시스템인데 재밌는 거는 싱글 시스템인데 또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싱글 시스템들이란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세히 또 이제 뒤에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요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 다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면서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이 문서 거의 사실상 처음 보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찍어서 그냥 올리는 거니까 저한테서 뭔가 엄청난 뭐 통찰력이나 엄청난 경험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저도 여러분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자 보면 이 강의가 지금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고 하잖아요. 자, 소개해 주는데 퀀텀 인포메이션, 양자 정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녹화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그래도 제가 오디오 위주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제가 비디오도 같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오디오만 했었거든요. 그냥 유튜브 화면은 그냥 포장이었을 뿐 비디오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비디오랑 같이 하잖아요. 뭐 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글씨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 해상도 자체는 1910, 1080 일명 1080p 라고 하고 풀 HD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확장 정도가 200%입니다. 200%가 제가 지금 11인치 태블릿에서 이거 보고 있는데 꽤 커요 글씨가. 근데 이제 이거는 11인치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의 폰이 이제 뭐 3, 4, 5, 6, 7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건 250이랑 300인데 300은 너무한 것 같고 250이 살짝 고민이 돼요. 250이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일단 하나면에 나오는 정보량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 화보 같은 거 나왔을 때도 다 안 나오고 이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0으로 하려고 합니다. 200 하니까 한 문단이 다 보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할 때 제가 당장에 지금 이 한 문장, 한 몇 단어들만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뒤에까지 어느 정도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제 맥락에 맞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이 많이 안 보이면 번역의 질이 떨어지겠죠?
예측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제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비디오가 글씨가 너무 작아요 하는 경우에 폰에서는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폰에서는 최대한 키워서 보시되 너무 진지하게 이 글씨를 위주로 보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을 위주로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더 되시면 더 관심이 생기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URL을 그 동영상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URL 가서서 브라우저를 보셔도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저는 음성만 듣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냥 대강 제가 페이지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만 제 영상에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글씨 작은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양자 정보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겠다는 건데, 양자 정보가 뭐냐? 양자 정보는 여기 보시면은 컨셉이자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은 모델링하고 서술하는 기술하는 뭘 기술하는 정보인 거죠. 정보 어떤 정보냐면은 퀀텀 시스템 양자 시스템의 정보입니다. 참 말이 길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집이 아니고 오는 길에 뭐 출근길에 합시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유튜브가 어떻게 돼야 되나를 잠깐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야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예,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려면 근데 그게 이런 주제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이공계통 컨텐츠들은 엄청 그냥 뭐 웃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목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5천만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제가 일단 영어 안 하고 한국어를 하니까 대장 그 정도가 이제 저의 대상일 텐데 우리나라 박사 제가 슈카워드에서 박사가 엄청 많다 얘기 나오죠. 근데 박사가 저는 많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4천만 인구 중에 박사가 살아있는 박사겠죠? 현존 박사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 명대였던 것 같아요. 전체 박사가. 전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제 주변에 박사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나는 박사들 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5천만 명 중에 만 명이니까 5천만 명 중에 만 명이면은 곱하기 20 할까요? 1억 명 중에는 2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강 생각해봐도 일단 1%는 택도 없죠. 그죠? 0.1%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명 중에 한 명도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이렇게 그렇게 흔한 존재가 아니 왜 내 주변에 흔하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이 좀 의외로 이 과학 혹은 이제 뭐 인터스텔라 그 영화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 영화가 가장 흥행한 곳이 우리나라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은근 과학 관심국이다. 그래서 과학 기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뭐 수학의 즐거움 채널도 그뭐 유력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 거기 되게 커졌어요 금방. 만 명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어쨌든 어 뭐 시장성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독자가 있지 않아요. 독자. 어쨌든 애청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엄청 많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최근에 요 며칠 동안 열심히 컨텐츠를 하루에 거의 4개 이상 4개 정도 하거든요. 1, 2, 3, 4교시 같은 느낌으로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저도 이렇게 느낀 건데 재밌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제가 뻥 치거나 뭐 재미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자극 주려고 재밌다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밌다 뭐 게임하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거 많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재밌다라고 생각이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 네. 하여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문장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게 이 정의잖아요. 퀀텀 정보가 뭐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문장인데도 꽤나 잘 구조가 잡혀 있고 뭐 이 글을 쓴 사람이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도 좀 따라 해볼 만한 그런 그게 있는 거죠.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퀀텀 그러니까 양자 정보가 뭐냐는 건 양자 정보가 컨셉이자 프레임워크이라는 거예요. 컨셉이자 프레임워크. 자, 근데 이 컨셉이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는 뭐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A랑 B랑 A는 A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동호 반복의 하나 가장 단순한 형태일 텐데, 그죠? 제가 요거 말고 다른 영상에 수학 군 할 때 군에 보면은 이렇게 항등 연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도 그건데 A는 A다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아무 덧붙인 거 없는데 그냥 A는 A예요. 틀릴 일이 없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양자 정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말인 컨셉이나 프레임워크이다라는 거죠. 물론 컨셉, 여기 이제 개념이고 프레임워크 우리나라에서는 프레임워크라고 번역을 잘 안 하죠. 그냥 틀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죠. 어쨌든 어, 개념이자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는 참 재밌는 게 관사가 굉장히 잘 붙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만약에 이게 컨셉이자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 컨셉도 사실 추상명사일 수 있거든요. 그럼 프레임워크도 추상명사일 수 있어요. 그럼 둘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 이거 뺐다고 칩시다. 뺐다고 치면은 컨셉과 프레임워크가 합쳐져서 하나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융합됐다? 약간 그런 중첩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컨셉이고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컨셉과 프레임워크는 추상명사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뜻이긴 해도. 그러니까 하나 컨셉이 하나이고 프레임워크가 하나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이구. 그래서 나는 컨셉이자 프레임워크요. 약간 그런 그런 보스니까 둘 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나는 컨셉이기도 하고 프레임워크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는 거죠. 이 과학, 공학 이런 이공계 이런 데서는 뭐 어떤 그 개념 이것도 개념이라고 하나 합시다. 뭐 어떤 대상, 뭐 어떤 존재 이걸 설명할 때 이거 어디다 쓸 건데가 사실 되게 좀 중요해요. 이거 뭘 대상으로, 어디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개념이 있고,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 다, 뭐, 사실 이공계열에서는 쓸모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쓸모 없이, 물론 모든 게 뭐 다 쓸고 있어야 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가 이게 그 쓸모, 뭘 위해서, 뭘 대상으로, 뭘 향해서, 뭐 이런 그렇죠 대상, 그죠? 목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 프레임워크나 이 개념의 목적이 뭐니? 이거 왜 존재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델링과 디스크라이빙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델링과 디스크라이빙. 근데 이게 아마 여기 뭐이 문장을 보면은 엔드가 은근히 약간 라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념이자 프레임워크라고 뒤에서는 모델링이자 디스크라이빙이 나오죠. 이게 물론 컨셉이랑 모델링이랑 짝을 짓고 프레임워크랑 디스크라이브랑 짝을 짓지는 미지수예요.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미리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 글 자체도. 근데 어쨌든 보면은 모델링이라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현상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흉내내서 추상화하는 거거든요. 음. 보통 여러분들 아마 AI 모델, 뭐 어쩌고 모델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뭐 예측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AI에서 얘기하는 그 모델 생각해 봅시다. 그 모델이라는 게 이제 아마 뭐 예를 들면 지도 학습 뭐 이런 경우에는 레이블드가 정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답이 있잖아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죠. 근데 아마 좀 이따 할 것 같은데 파이토치에서 근데 할 것 같. 어쨌든 제가 요새 네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많이 얽혀 있어요. 그 얘기도 아마 다른 데서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좀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그 실측 데이터, 그리고 실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 아웃풋 짝이 아닌 임의의 인풋, 우리가 관찰한 적이 없는 인풋에 대해서 당연히 관찰한 적이 없는 인풋이니 아웃풋도 모르죠. 그 아웃풋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건 좀 거창한 얘기겠지만 어떤 우리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어 뭔가 그러니까 흉내내고 싶어요.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스템이 실존하는, 그 실제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해서 입력을 뭘 넣으면 출력이 뭐 나오는 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다 해보는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걸 요새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삶도 유한한데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인풋을 다 해볼 수는 솔직히 없죠. 그래서 이제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자원 아래 유한한 인풋에 대해서 유한한 아웃풋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한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그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나 혹은 뭐 현재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조사해오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은 뭣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관찰하면 된다고요? 관찰이 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인풋이 늘 관찰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모델링이라는 게 제가 그냥 저의 그냥 제 마음대로 해요. 그 뭐냐면 이 모델링이 컨셉이랑 약간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짝을 지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결국은 그렇게 추상화된 거다. 추상화하는 거다. 약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보여지고 디스크라이빙은 뭐냐면 정보가 이제 이건 또 반대죠. 반대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기술하고 싶고 적고 싶어요. 어딘가에다 기록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록할 거냐?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놔두고 싶은데 변환하고 싶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틀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전체적으로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 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인 퀀텀 시스템. 아, 제가 아까 시스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모델링, 시스템의 디스크라이빙 이런 건데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상화를 해서 모델링을 하고 반대로 시스템에서의 뭔가 관찰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기술해서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까?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이 퀀텀 양자 정보는 양자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수미 쌍관 형식을 이루고 있죠. 대단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저희가 뭐 입시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긴 해도 좀 배웠으니까 양자 정보가 뭐야? 라고 그러면 양자 정보는 양자 시스템에 대한 거야. 이 정도만. 양자 시스템이 뭔데요? 양자 시스템은 양자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겠죠, 그죠? 자, 양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근데 양자 시스템에서 양자 정보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뭡니까? 정보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중요한 데이터. 그럼 데이터라는 게 뭐 여기 정보라고 돼 있네. 인포메이션 있네요. 근데 중요한 정보 데이터인데 어떤 정보에 대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 양자 시스템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양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라는 거죠. 정보를 우리가 모델링하거나 추상화하거나 디스크라이빙 구체화하거나 거기에 대한 건데 그러면 다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좀 굉장히 포장을 잘하셨죠. 컨셉과 프레임워크다. 이건 잘 안 외워지네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것만 갖고도 제가 지금 18분 얘기했어. 큰일 났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게 그 양자 정보라는 게 보통 이제 영어에서 이 하면은 앞에 나온 명사죠. 사실은 우리는이라고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공계통이 많으실 거라 예상을 한다면 이 정확히 이시 뭐냐를 하기에는 사실 이시 가리키는 게 좀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시라는 게 대명사니까 여기 있는 명사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퀀텀 인포메이션도 합쳐서 명사 부르니까 명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컨셉, 프레임워크 이건 좀 그렇고 동명사긴 한데 인포메이션 명사 이것도 명사죠. 이 많은 명사는 적어도 한 5개는 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뭘 가리키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좀 자신은 없죠.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있을 한 거 보면 여기 또 주어잖아요. 여기서도 주어였던 게 아마 그대로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은데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고 싶다면 it보다는 더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컨셉, 더 프레임워크, 더 디인포메이션 뭐 이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서 주어가 여기서 주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수동태를 살짝 썼죠, 그죠?
이런 게 또 영어의 또 재밌는 면이죠. 자, 어쨌든 그게 양자역학에 비롯됐고 기반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됐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물리적인 자세한 거는 날라갔다 과감하게 날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학의 날 수학 프레임워크이 이게 리빙이 이게 남기다인 건지가 사실 남기다겠죠? 뭘 남기다 이런 뜻이 있죠? 갑자기 헷갈렸네. 리브가 타동사로 남기다는 뜻이 있지 않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닌가? 남기다 있죠. 어우 깜짝 놀랐네.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리적인 거는 걷어치우고 죄송합니다. 걷어치웠다는 너무 과격했나? 물리적인 거는 조금 접어두고 수학적인 거를 남겨둬서 다양한 물리적인 시스템에 응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를 좀 했다 이거죠. 예, 너무 양자역학 어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가 쓰고 싶은 쪽으로 돌렸다. 수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수학적으로 추상화가 돼야 또 여러 분야로 응용이 되잖아요. 네,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양자 정보인데 어떤 걸 포함한 거냐면은 양자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 내가 뭐로 서술하냐면은 벡터로 서술한답니다. 벡터가 뭔지 아시죠? 제가 선형대수를 그래도 나름 좀 했다 보니 벡터만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벡터가 쉽게 얘기하면은 1차원으로 그 정보 뭐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근데 그 수 하나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소수라고 그러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실수가 아니고. 자, 복소수 컴포넌트, 복소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벡터. 그러니까 그 복소수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1차원으로. 제가 왜 1차원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요게 이제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컴퓨터에서 어레이를 그러니까 배열을 아니까 배열의 1차원 배열이 사실 벡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바는 그 다이나믹 어레이 그러니까 동적 배열의 이름이 자바 유틸 벡터였어요. 예. 지금은 뭐 안 쓰죠. 안 쓴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2차원이죠. 수를 2차원으로 상하 혹은 컬럼 뭐죠? 행열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하는 거가 잘 아시는 행열, 매트릭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차원도 있냐? 근데 있습니다. 3차원 이상은 보통 텐서라고 불러요. 예, n차원. 예, 시각화는 좀 까다로운데 루빅스 큐브 생각하면 아니 루빅스 맞죠? 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알갱이 육면체 육각육면체 하나하나가 그 컴포넌트 엔트리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갑자기 벡터가 나와서 벡터에서 행렬하고 텐서까지 얘기했습니다. 과감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메저먼트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근데 뭐냐면 그게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이 퀀텀 스테이트로부터 추출될 수 있게 해준다. 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클래시컬 빛도 나왔었잖아요. BIT 빛. 퀀텀 빛, 큐빗하고 클래시컬 빛을 두 개 해가지고 서킷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 지난 시간 안 봤는데 그러면 보고 오세요. 그래도 나름 보고 오세요.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서킷을 하나 만들 때 그 양자 회로를 만들 때 양자 회로 그 생성자에 그 큐빅 몇 개, 클래식 빛, C빗 몇 개, 그 큐빅 C빗 몇 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큐빅 두 개에 대해서 뭐 하다마드 뭐지 게이트 달고 그다음에 무슨 비싼데 하여튼 또 달고 막 해가지고 각각의 그 큐빗에 대해서 원하는 뭔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클래시컬 빛으로 이렇게 그 쐈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이제 얻어내는 거죠. 클래시컬 비트로.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 상태, 우리 큐빗에 들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클래시컬 우리가 통상 지금 쓰는 우리 컴퓨터의 비트로 비트 정보, 그러니까 그런 정보로 좀 측정을 하게 해주는 뭐 이런 거다. 이런 게 지금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성 퀀텀,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나 오퍼레이션도 있는데 그게 유니터리 매트리스 이건 매트릭스 복수형이죠. 예, 단일 행렬로 유니터리 제가 전에 찾아봤어요. 단일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려운 단일 행렬로 묘사해 주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대단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참,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은 영어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죠? 긴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쉼표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쉼표 여기 있죠? 쉼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쉼표가 있으면 쉼표 다음에 뭐가 나오냐가 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쉼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쉼표 전이 한 문장이고 쉼표 뒤가 한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구조는 아닙니다. 그 구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 쉼표가 나온 게 including 다음에가 여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including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including 하나, including 둘, including 셋. 그래서 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삽질하고 쓰지 내가? 펜을 안 쓰려고 애를 썼나?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약간 어긋나는데 잘 조정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가 including 있죠. including의 목적어로 여기서부터 어디 바로 있죠. 여기까지가 1번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 2번이라 쓸게요. 마지막으로 n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번 3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네. 근데 보시면은 including이 이제 동사니까 뭘 포함하는 건데 목적어가 나올 텐데 이 목적어 명사라고 할까요? 목적어가 이렇게가 하나예요. 엄청나죠. 퀀텀 스테이트의 서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easurement, 측정 값들. 세 번째가 operations on quantum states에 대한 오퍼레이션 연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수식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예, 참 이렇죠. 근데 이제 이게 수식인 걸 잘 아시긴 해야죠. 그죠? s는 뭐 s고, 이렇게 앞에 거고, that은 관계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관계 되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이지만 무려 3줄. 사실은 제가 글씨 키워서 그렇긴 하겠지만, 단어 수만 해도 한 30개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영어 이런 문장을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문장 읽었는데도 30분 걸렸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영어 번역도 많이 했었어서 더 고심이 많이 되죠. 이해는 했어요. 요거는 그래도 이해는 좀 되네요. 근데 이해했다고 이게 한국어로 그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대충 두 갈씩, 그러니까 앞에 주제가 빡 나오기 때문에 토픽이 나오니까 요걸 아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뒤에 갈 때도 길을 이제 헤매지 않고 잘 이해해 갈 수 있겠죠. 자, 하여튼 그렇답니다. 재밌네요. 지금 조금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 양자 정보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양자 정보가 뭐냐면, 그다음에 양자 상태에 대한 서술, 기술, 그다음에 관찰, 측정, 그다음에 양자 상태에 대한 연산. 그래서 사실은 아마 지금 다 양자 상태에 대한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양자 상태에 대한 서술, 세 번째 거는 양자 상태에 대한 연산인데 두 번째 거 약간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은 이것도 양자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양자 상태로부터 추출을 그러니까 우리의 클래시컬한 정보, 그러니까 비양자라고 할까요? 어떤 비양자 정보, 결정론적 정보, 현재 컴퓨터의 정보로 바꿔주는 뭐 어쨌든 뭐 extract from 어쨌든 뭐 바꿔주는 거죠 사실상. 그거에 대한 그런 바꿔주는 그 관측 측정 그거가 지금 양자 정보라는 거예요. 음, 음. 제가 이제 요새 그 수학 쪽은 군을 하고 있잖아요. 그룹. 그래서 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 너무 통섭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통섭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니까 학문을 막 건너뛴다고 해요. 학문을 막 서로 연결하는 거죠. 다른 분야의 학문을 막 이렇게 인터위빙, 그러니까 막 엮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일종의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자 상태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 상태에 대한 표현 자체가 양자 상태라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집합이 될 테고, 그럼 이 양자 정보에 대한 집합, 뭐 어떤 서술에 대한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에 대해서 이제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연산이 뭐 보통 그룹에서 군에서 얘기하는 2학년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거 있으면 요게 대강 이제 그런 대수적인 구조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고 요게 약간 아리까리한데 요게 약간 느낌이 되게 제 얘기랑 뭐죠 이런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뇌피셜 요새 말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런 그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에 대한 군이 있고 양자 상태를 그 기저 집합으로 하는 군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 상태가 아닌 클래시컬 포메이션 전통적인 결정론적인 정보를 에 대한 군이 있는데 그 군이 서로 상호 약간 호환되는 어, 아이고 네 많이 나갔죠.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30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돼가는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이 레슨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좀 간단한 세팅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 좀 할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간단한 세팅에서는 싱글 시스템, 단일한 하나의 시스템이 격리돼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너무 그 이상 나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죠? 교육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레슨에서는 멀티플도 할 거고 시스템들 간에 상호 작용하는 것도 할 거고 뭐 할 건데 지금은 일단 아주 간단한 것만 하자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도 이거 한 문단은 끝내야 되지 않을까? 클래시컬 포메이션도 하고 싶은데 조금만 할게요. 시간이 좀 30분이 넘어서 여러분들 아무튼 대충 1.5배속으로 들으시죠? 제가 제 걸 들어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을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아마 1.5배속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20분쯤 됐나? 자, 그 다음에 실은 여기 좀 계속 할게요. 두 개의 공통된 수학적인 표현이 있다. 양자 정보에 대해서. 하나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둘 중에 간단한 쪽이다. 이게 사실 그걸로 충분하다. 뭔지는 지금 설명 안 하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부분의 양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기 좋다. 자연스러운 지점이다. 페더고지컬. 페더고기컬 아닐걸요? 페더고기컬. 페더고기컬. 단어 어렵죠? 교육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발음을 한번. 페더고기컬. 교육적인 뭐라는 뜻이거든요. 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pedagogical, pedagogical, 죄송합니다. pedagogical, 페더고기컬 아니었네요.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그죠? 페더고지컬. 네, 그렇죠. 네, 페더고지컬. 네. 자, 다 됐고, 잡설도 됐고, 그 다음에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강력한 양자 정보에 대한 기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양자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density matrices, 그러니까 밀도 행렬로 표현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답니다. 따고 있고. 그리고 밀도 행렬 서술은 이 양자 정보에서의 뭐라고 핵심적인 거랍니다. 필수적인 거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구나. 이게 어쨌든 확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확률 밀도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이거를 밀도 행렬 노이즈의 효과, 결과, 영향을 모델링 하는데 퀀텀 컴퓨테이션, 퀀텀 양자 계산을 할 때, 양자 컴퓨팅을 할 때 쓴답니다. 아니면은 인탱글드, 얽힘 짝의 상태 한 원피스, 얽힘 짝의 한쪽, 얽힘 짝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쪽의 상태에 대한 걸 한다든지 많이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가져 있죠. 제가 이거 펜을 꺼야지 이게 클릭이 되거든요. 펜을 꺼야 돼. 나가라. 자, 펜 여기 보면은 이 정보에서의 맥락에서는 노이즈가 뭐냐면은 unwanted disturbance or alteration. 네, 제가 왜 노이즈를 이거 한번 좀 올려봤냐면요. 노이즈라는 게 은근 재밌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오차? 그냥 노이즈라고도 하죠 보통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디스터블런스, 혼돈, 얼터레이션, 변화죠. 예. 그러니까 언원티드랑 원티드는 뭐냐? 원티드는 저거죠. 구직구 인사이트죠. 광고 아닙니다. 네, 아무튼 어, 어, 언원티드는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거,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거를 이 시스템에 어떠한 뭔가를 해서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참 재밌죠, 그죠? 내가 사실 의도한 것도 의도한 거지만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건 사실 없으면 좋겠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억제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어, 노이즈. 어쨌든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뭐 왜 이런 게 나오나? 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어쨌든 바라지 않는 노이즈가 생기나라고 한다면 불완전한 하드웨어나 제어할 수 없는 요인들, 환경상해, 이런 거죠. 현실은 이걸로 가득 차 있죠, 솔직히. 그죠? 저도 어제 너무 당황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거 딴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제가 갤럭시 폴드 4를 쓰는데 갤럭시 폴드 4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블루투스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갤럭시 워치를 차는데 갤럭시 워치가 이렇게 폰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전철 타고 있는데 어딜 가면서 계속 켜봤는데 안 켜져요. 블루투스가 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누르면 또 꺼지고 누르면 꺼지고 막 폰이 리부팅 되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이파이도 그렇더라고요. 그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다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시간도 나고 해서 어제 이제 삼성 A센터를 갔는데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어 되게 당황스럽게도 뭔가 충격이 많이 가해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폴드 이렇게 화면 접히잖아요. 그 접히는 부분에 그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연결선이 이렇게 쭉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끊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결론은 화면을 바꿔야 된다, 통째로. 다행히 무상으로 돼서 뭐 어떻게 돈이 든 건 아니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라는 게 접힘 엄청 많이 테스트하고 뭐 충돌, 뭐 충격, 뭐 이런 거 테스트 많이 하지만 어,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폴드4가 나쁘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폴드4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아이폰으로 바꿀까 했다가 1년 더 쓰기로 했어요. 이 큰 화면의 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이 펼쳐 쓰거든요. 근데 이게 펼쳐 쓰는 게 아, 너무 내가 자주 펼쳐서 그런가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팩터. 제발 uncontrollable. 이건 정말 농담이에요. 이건 진짜 농담인데 제가 이제 개발자 생활을 했을 때 지금도 뭐 한다고 하겠지만 그 개발자 프로그래머 중에 제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연대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업계에 이 통제 불가 3대 통제 불가능한 개발자가 있었어요. 잘하시는 분으로 매우 잘하시는 분으로. 근데 제가 뭐 별명이나 이름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3대 언컨트롤러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컨트롤을 하니까 네. 어쨌든 뭐 있을 수 있죠. 환경이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은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얘에 대해서 비트 컴퓨터 메모리가 spontaneously flips and some 어우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나름 알아볼 만해요. 왜냐면은 이 컴퓨터 메모리죠. 우리 여러분들 쓰는 메모리, 삼성에서 만드는 그 메모리, 메모리의 빛이 동시에 플립해서 어떤 확률로 그래서 그게 노이즈가 된답니다. 정말 이거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도 있어요. 어. 그걸 이제 그거를 오류를 그러니까 노이즈를 파악하고 관찰하고 노이즈를 가능하면은 없게 하거나 노이즈 생긴 거를 고치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하면은 정확성의 대명사지만 은근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뭐 나 확률 높진 않을 거예요. 높진 않은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서 비디오 램 되게 많이 쓰잖아요. 메모리. 그죠? 그 메모리 상에서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오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의도하거나
바라거나 계획했거나 이런 게 아닌 그런 디스터블런스나 어터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내고 해결하고 이런 게 꽤나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이즈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노이즈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노이즈의 그 효과? 영향? 이거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덴시티 메이트릭스, 밀도 행렬이요. 야, 끝내준다. 모델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는 밀도 행렬이 수학적인 기초가 된다. 이 양자 정보 이론. 와,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있겠죠. 정보 이론이 있으니까 양자 정보 이론도 있겠죠. 네, 양자 암호화. 와. 그리고 매우 아름답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진짜 아름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런 이유로 시간이 때가 오면 배울 거다. 현재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덴시티 매트릭스 안 배우고 좀 간단한 것부터 배우겠다. 아마 그 간단한 형태가 아마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40분이 넘어갔는데 클래시컬 포메이션의 그림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뭐죠? 염기서열, 그죠? 이중 나선 구조, 주사위, 주사위 괜히 좀 확률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여기는 주사위 앞뒷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40분이 넘어가지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 클래시컬 포메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